쿠팡은 2025년 3분기까지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확인된 기업입니다. 쿠팡이 공시한 2025년 3분기 기준 순매출은 9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억 6,200만 달러, 순이익은 9,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정 에비티다는 4억 1,300만 달러로 조정 에비티다 마진이 4.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흐름만 보면 물류 효율과 규모의 경제가 숫자로 증명되는 구간입니다. 다만 최근 1개월의 가장 큰 변수는 개인정보 유출 이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대응과 보안 투자 확대, 고객 신뢰 회복 비용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활성 고객 성장률과 주문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코어 사업의 이익 체력과 이 사고 이슈의 비용 규모가 어느 선에서 정리되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최근 보도 흐름에서 핵심은 유출 규모와 파장입니다. 최대 3,300만 명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조사와 수사, 집단소송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개인정보 자체만으로도 피싱과 사칭 등 2차 피해 위험이 커지고 브랜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 이슈가 실적에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첫째, 고객 이탈과 신규 가입 둔화가 매출 성장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보안 강화와 고객 지원 확대로 판관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과 소송 비용이 일회성 비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넷째, 경영진 교체와 조직 재정비가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숫자로는 매출이 유지돼도 이익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쿠팡의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마진 개선입니다. 순매출 93억 달러, 매출 총이익 27억 달러, 총이익률 29.4%가 제시됐고 영업이익 1억 6,200만 달러로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순이익은 9,500만 달러로 단순 성장 기업이 아니라 수익성도 챙기는 국면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체크해야 합니다. 같은 분기 영업현금 흐름은 7억 9,200만 달러, 잉여 현금 흐름은 4억 4,200만 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이 수치는 쿠팡이 단순 매출 성장만이 아니라 현금 창출력도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비용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잉여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로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쿠팡의 코어인 제품 커머스는 견조합니다. 2025년 3분기 제품 커머스 순매출은 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총이익률은 32.1%로 개선됐습니다. 조정 에비티다는 7억 500만 달러, 마진은 8.8%로 제시됐습니다. 활성 고객은 2,4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이 조합은 고객 기반이 커지면서 물류 효율이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확장 사업은 아직 투자 구간입니다. 개발 사업 순매출은 12억 8,700만 달러로 32% 성장했지만 조정 에비티다 손실이 2억 9,200만 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성장률은 높아도 손실 폭이 커지면 시장은 밸류에이션에서 할인 요인을 부여하기 쉽습니다. 앞으로는 확장 사업의 손실이 더 커지는지 아니면 효율화로 손실 축소의 신호가 나오는지가 주가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고객 지표의 변곡입니다. 활성 고객 2,470만 명이 계속 늘어나는지 또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성장률이 꺾이는지 보셔야 합니다. 고객 신뢰가 약해지면 신규 가입이 둔화되고 기존 고객의 주문 빈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마진 방어 비용입니다. 쿠팡이 마진을 지키기 위해 배송 품질을 더 강화하거나 고객을 붙잡기 위해 프로모션을 늘리면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확장 사업의 손실 지속입니다. 분기 조정 에비티다 손실 2억 9,200만 달러가 추가 확대되면 코어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넷째, 규제와 소송 비용의 현실화입니다. 과징금과 합의금은 규모와 시점이 불확실하므로 공시에서 충당부채나 우발부채 관련 문구가 구체화되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악화되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제품 커머스 조정 에비티다 마진 8.8%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개발 사업 손실 2억 9,200만 달러가 축소되는지 아니면 성장과 함께 더 커지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총이익률 29.4%가 추가 개선되는지 또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 비용으로 다시 낮아지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넷째, 잉여 현금 흐름 4억 4,200만 달러 수준의 현금 창출이 몇 분기 연속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객 신뢰 회복의 속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고객 이탈과 재구매 둔화가 없다면 단기 충격으로 끝날 수 있지만 지표가 흔들리면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주 환원 여력입니다. 쿠팡은 2025년 3분기에 8,100만 달러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기조가 유지되는지 또는 사고 대응 비용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지에 따라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어 커머스의 이익 체력이 강해지는 흐름이 장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비용과 심리 양쪽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